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했었습니까? 자, 삼각함수에서 공식을 좀 확장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합차에 대한 공식을 한번 봤었는데 이제 탄젠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탄젠트도 그냥 외우면 되지만 선생님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각형을 또 하나 그립시다. 자, 이게 미술 시간도 아니고 매번 삼각형을 그리네, 그렇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역시 ABC라고 놓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냐면, 마주보는 변에다가 수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 띠용. 그 다음에 이게 수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수선. 자, 수선이 서로 만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수심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겁니다. 자, 이제 수심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쪽을 한번 볼까요? 자, 이쪽은 A가 되겠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보려고 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선생님 여기를 각을 알파로 두고 이걸 베타로 한번 더 볼게요. 자, 이 두 가지를 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도 또 혹시 뭐가 나옵니까? 요렇게 해서 전체 삼각형과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죠. 자, 볼까요? 이 전체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내부에 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X 표시를 요렇게 한다라고 칠 때 한번 볼까? X 표시라고 나오면 여기 X와 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합해서 나오는 것이 90도. 왜냐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90도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보면 여기가 90도인 상태에서 여기 X 표시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서로 각이 같아야 되겠죠. 아,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쌤 뭘 할 거냐면 여기를 쌤이 O라고 두고요. 자, 식을 한번 바꿔보겠는데 A, B, C, D라고 한번 해보고 E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F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탄젠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 자, 탄젠트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걸 구해보려고 하는데 탄젠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자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요 삼각형에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려면 뭐가 나오냐면 뭐분의 선분 OE분의, 그렇죠? 선분 OE분의 선분에다 이렇게 가니까 선분 얼마 돼? EA. 그렇죠? 선분 EA, 선분 AE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OE와 AE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얼마인지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면은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AE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 여러분, 기하에서 이렇게 생긴 거 되게 중요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여기 각이 서로 똑같다면 요 각이 서로 똑같다면 이건 당연히 맞곡지각이니까 같을 것이고 당연히 두 각이 같으니까 이것도 같아야 되겠죠. 맞죠? 우리가 얘기하는 배트맨 눈알 알았습니까? 배트맨 눈알 생각하면 돼. 배트맨 눈알에서 여기 있는 녀석에 있는 녀석 두 개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그러면 뭘 얘기를 하냐면 요 삼각형에서 가만히 보면 얘들아 배트맨 보이죠? 배트맨 저렇게 배트맨 보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알파죠? 그럼 여기가 알파네. 아하 끝났네. 배트맨 또 하나 더 있지. 배트맨 뭡니까? 여기서 배트맨 빙하 그만해 이 개새끼야 이렇게 욕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그냥 열심히 내 입에다가 그냥 붙여놓고 주문처럼 부르는 거야. 여기 베타 베타니까 어디가 베타일까? 요 두 개 같죠? 여기 90도 얼마? 베타. 여기가 베타맨. 배트맨 각 다 나왔네. 자, 이제 다 나왔죠?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요 자리다가 요거 좀 계산하기 편하게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걸 1이라고 두면 여기 볼까요? 선생님 꼭 저래야 되나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생각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뭔가 훅가시 잡을 때도 좋겠지. 그쵸? 자, 봅시다. 1입니다. 요게 알파죠. 1분의 요 녀석은 탄젠트 알파네요. 요게 탄젠트 알파죠. 이렇게. 맞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이죠? 요게 베타예요. 요게 뭐가 됩니까? 탄젠트 베타예요. 자,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AE라고 하는 건 대번에 찾을 수 있겠죠. AE는 어떻게 됩니까? AE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죠? 빗변의 길이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를 높이로 때렸으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죠?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이 녀석에다가 뭐죠? 높이로 때렸으니까 곱하기 사인에 여기 각이 얼마? 알파가 되겠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은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에다가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얼마? 사인 알파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자, D를 찾겠습니다. D를 찾으려니까 요 길이다 이 말이야. 요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만 알면 돼? 요 길이만 알면 돼. 요 길이만 알면 되는 이유는 1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아하, 쉽네. 자, 뭔 얘기를 하느냐? 여기 있는 녀석은 밑변의 길이가 탄젠트 알파지. 그러면 탄젠트 알파분의 OD는 탄젠트 알파분의 선분 OD는 그쵸? 선분 OD는 얼마 됩니까? 탄젠트 베타가 되네요. 자, 그러면 OD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길이는 탄젠트 알파에다가 탄젠트 베타를 곱한 녀석이 되더라. 자, 요 상태가 만들어졌으니까 OD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BO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BO는 어떻게 되죠? BO는 전체 1에서 OD,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BO가 나온 상태에서 이 OE는 BO에다가 요 사이각 알파를 기준으로 높이를 때렸으니까 사인 알파를 곱해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에 탄젠트 베타라고 적혀 있는 놈에다가 자, 높이니까 사인 알파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가 분모에 오는 식 OE가 되겠고 여기가 분자에 오는 식 AE가 되겠다. 이 두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서로 나눠 놓고 나면 이렇게 약분이 되어져 버리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를 하나 얻어낼 수 있냐 하면 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녀석을 보니까 식이 아주 재밌는 식이 나옵니다.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뭐죠? 베타분의 탄젠트에다가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온다. 역시 반드시 외워둬야 될 식입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뭐죠? 합입니다. 탄젠트의 합,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되겠고 고로 요 식에서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면 여기 있는 식에서 베타가 마이너스가 되면 탄젠트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아주 중요한 공식이 나왔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1마 땅땅분의 1마 땅땅분의 땅뿌땅. 자, 1마 땅땅분의 땅뿌땅이라고 하는 요 공식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나오니까 1푸 땅땅분의 땅마땅.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마 땅땅분의 땅뿌땅을 기억하면 우리가 탄젠트 합차에 대한 공식도 하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신 꽃붙고 신 꽃꽃마신 신 1마 땅땅분의 땅뿌땅. 이렇게 해서 우리는 6가지 공식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할 수 있겠네. 자, 탄젠트 합차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데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ASM이 탄젠트 알파라고 했을 때 만약에 X축과 이루는 각이 알파인 직선의 뭐죠? 기울기를 우리가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도 알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하고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선이 아닌 곡선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곡선 두 개가 만나는 요 점에서 두 곡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 그러면 곡선으로는 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선으로는 각을 구할 수 없으니까 요 만나는 점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뭐가 돼? 이쪽으로 지나가는 바로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 직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된다?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 바로 이렇게 해서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곡선과 이 곡선이 이루는 사이각은 바로 이 두 접선이 이루는 각으로 표현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가 세타가 두 곡선이 이루는 각, 결론은 곡선이 이루는 각도 결론은 뭘로 판단할 수 있다? 직선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버리면 이 녀석 자체에서 어떻게 돼? 우리는 이 직선 두 개가 이루는 사이각을 세타로 뒀을 때 이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에 관한 혹시 문제를 풀 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X축선상을 지나가는 두 직선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일단 여기다 X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을 그려놓고 여기가 Y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여기 제로인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직선 하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고 어떤 직선 하나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있을 때에 선생님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누가 봐도 이쪽 각이 더 크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각을 선생님 알파로 두고 여기 있는 각을 베타로 둘게요. 자, 사실상 여기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거 맞아. 왜냐하면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상 세 내각이 하면 몇 도? 180도. 근데 이거와 이거 두 개 합한 것도 180도니까 얘와 얘를 더한 게 얘가 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 세타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직선을 자 미안합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좀 숙일 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 자, Y는 얼마냐면 여기 있는 식을 선생님이 M1X 더하기 N1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녀석을 Y 콜 M2X 더하기 얼마? N2라고 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렇게 하나 나온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 보이죠? 뭡니까? 탄젠트 알파는 얼마? M1이다. 그쵸? 탄젠트 베타는 얼마? M2다.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M1이고 탄젠트 베타가 M2이면 우리가 이제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주어진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을 탄젠트 얼마냐? 세타라고 둔다면 탄젠트 뭐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고 그래서 결론은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을 구하라고 할 때 그 공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공식을 써버리면 얼마? 마이너스니까 1푸 탕탕분해 땅마땅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1푸 탕탕분해 땅마땅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가 키포인트냐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공식을 잡아서 풀다 보니까 식을 써보니 1 플러스 얼마? M1, M2가 되겠고요. M1 마이너스 M2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공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러분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 그러면 직선 둘이 이루는 각은 이게 아니라 뭐죠? 여기도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나 요것도 사이각이지만 이것도 사이각 맞거든? 그렇죠? 요게 사이각이 맞는데 이 사이각을 계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직선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이 몇 도냐 그러면 예각을 가지고 보통 얘기하지 이렇게 둔각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이 몇 도냐 그러면 30도 이러면 될 걸 여기를 뭐 150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가 이루는 각 세타는 둔각도 있지만 뭐 예각으로 판단하자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 몇 사분면? 1사분면 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1사분면 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란 얘기야?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양수가 된다. 맞죠? 그 탄젠트 세타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각도가 더 큰지 알면 되지만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되면 누가 큰지를 모르니까 이게 아마 작은 데서 큰 거를 빼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탄젠트 세타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을 계산할 때 이 탄젠트 세타는
항상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준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바로 절대값을 쳐서 표현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 탄젠트 합차를 보면서 선생님이 앞에 좀 빼놓은 게 있어서 설명을 할게요. 앞에 이게 요즘 제정신이 아니갖고 이해를 하세요. 앞에 그래프를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그렸죠. 자, 이제 각자의 역수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나머지 세 개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8칸짜리를 해야 되는데 8칸짜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일단 우리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해서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 계속 진행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을 우리 선생님이 1라고 놓고요. 이쪽을 선생님 마이너스 1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때 사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y 꼴 sin x의 그래프인데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역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y는 sin x가 되는데 y 꼴 sin x의 역수인 뭐죠? y 꼴 코시칸트 x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y 꼴 코시칸트는 뒤집으면 되는 거지. 자, 볼까? 1을 뒤집으면 1이에요. 그 다음에 0을 뒤집으면 돼. 플러스 0 뒤집으면 플러스 무한대죠. 그 다음 플러스 0 뒤집으면 플러스 무한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서 여기다 붙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마이너스 0이죠. 뒤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1 뒤집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뒤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역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겠네.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물론 이쪽도 하나 더 붙여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곡선이 바로 뭐다? y = 코시칸트 x다. 얘는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0 빠지고 얼마? 파이 빠지고 그 다음에 2파에서 n파이가 빠지는 것이 정의역이 될 것이고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양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가 한 텀 얼마? 주기 2파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는 코사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워두세요, 그림. 자,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코사인을 그리기 위해서 역시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림이 왜 이래? 마이너스 1, 1, 제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자, 파이, 2분의 3파이. 이거 참. 2분의 3파이, 얼마? 2파이. 마시간에 자, 해서 코사인을 그려봅니다.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코사인 그래프죠. 이 코사인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의 역수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y = 코사인 x에다가 역수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뭐죠? y는 시칸트 x라고 하는 녀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칸트 x는 역시 뒤집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자세히 보면 1 뒤집으면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0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쪽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진 식이 이렇게. 자, 여러분 보면 알다시피 이 모양 자체가 원래 여기는 2분의 파에서 이렇게 되는데 코시칸트는 얘는 0에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한 칸 왼쪽 또는 여기를 오른쪽으로 90도 이동하면 같아지는 것은 사인 코사인 원래하고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죠? 역시 이 녀석은 얘와 달리 정의역은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꼴이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쪽은 안 된,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이고
이 치역은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다 작거나 같다로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졌고요. 바로 시칸트 x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코시칸트 x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탄젠트에 대한 역수 코탄젠트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 제로 y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긴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자,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식 탄젠트는 무한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붙고요.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 내려와서 자, 이렇게 붙고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탄젠트 그림을 우리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y 탄젠트 x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역수를 취해서 y 코탄젠트 x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코탄젠트 x의 그림 자체는 역수야 역수 뒤집어주면 되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주도록 하자. 플러스 0 무한대가 되죠. 플러스 무한대 0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1도 0이 되죠. 이렇게 되네.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scissors 그쵸? 뭡니까? 가위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쪽은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와서 가위 형태를 만들면서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있는 식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탄젠트 x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가위처럼 접어놓은 듯한 모양을 갖고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0, 파이, 2파이, n파이가 바로 정의역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 최소 역시 존재하지 않고요. 주기 역시 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림을 한번 봤네요. 자, 이제 저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공식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 삼각함수에서 사인 합차와 코사인 합차 그리고 탄젠트 합차에 대한 식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 식을 가지고요. 자, 식을 가지고 사인에다가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그죠? 신, 코프, 코신이죠. 자, 코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해볼까요? 코코마 신신이죠. 코코마 신신이야. 그 다음에 탄젠트입니다. 탄젠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이죠. 자, 얼마입니까? 1마 탄탄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탄분의 탕푸탄이 되겠습니다. 자, 1마 탄탄분의 탕푸탄 이렇게 만들어진 식에서 자, 이제 무엇을 하나 보려고 하냐면 베타 대신에 선생님이 알파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 대신에 알파를 한번 적용해 본다고 친다면 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베타에서 알파로 간다고 쳤을 때 우리는 뭐죠? 사인에다가 알파를 베타에 넣으면 2알파가 만들어지고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라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각의 2배가 되는 2배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더블 앵글, 자, 2배각이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두 가지를 합해서 2배각을 만들어 볼 때 사인 2알파와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는 사인 2알파는 알파 대신 넣어서 베타 대신 알파 넣으면 신, 코신 똑같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똑같은 게 두 개 나왔어요. 어떻게?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 바뀌어지고 코사인 2알파는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코사인 2개, 사인 2개니까 얼마?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얼마죠? 사인 제곱 알파라고 식을 쓸 수 있고 탄젠트 2알파는 어떻게 되죠? 1마 탄탄이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매우 중요한 공식이고 삼각함수의 확장 중에서 이렇게 2배각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코사인 2알파에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사인 2알파는 여러분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으로 서로 바꿀 수 있죠.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니까 1 마이너스 얼마? 2 사인 제곱 알파가 될 것이고, 또는 이거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니까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 코사인 2알파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기억해 주기 바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기하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둔각으로도 설명이 되지만 예각으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주 단순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경을 잡아가지고 이쯤 시초선 되는 거 하나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똑같이 잡는데, 그냥 선생님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원이 되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되니? 반지름을 잡으면 똑같겠죠? 그 반지름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이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1로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고 나면 여기서 중간에 현을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현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을 하나 그려서 통과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나 시켜놓고 나면 여러분 여기서 잘 알다시피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해서 쭉 당겨가지고 선생님이 아하 이거 아니고 조금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겨서 어허 이거 참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참 그치? 이렇게 해서 나 이것도 그래프가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여기다 딱 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좀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를 선생님이 직각이 된다고 볼게요. 왜? 이게 원이니까 현이잖아. 현을 중심으로 딱 당기면 수직 이등분하는 거 알죠, 여러분? 요거 둘 다 같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여기를 알파로 두는데 이것도 똑같이 알파가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수선을 한번 딱 내려보자. 이거 이제 저거 왜 저런 짓 하느냐? 그냥 연습이야. 알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두 개를 딱 내리는 거야. 딱 내려놓고 나서 그냥 보는 거지. 재밌잖아. 안 재밌나? 자, 이렇게 재밌지? 자, 이렇게 되죠. 1이죠. 요 1인 상태에서 여기 알파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뭐 큰일 날 뻔했다. 저 코사인 알파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죠. 코사인 알파 맞지?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알파입니다. 근데 여기에 직각삼각형인데 보니 여기도 알파니까 여기서 높이니까 얼마? 사인 알파입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또 사인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한번 봅시다. 요 식을 가만히 보면 여기 알파죠? 여기 알파인 상태니까 여기 알파면 여기 전체 삼각형에서 이게 90도니까 알파에다가 요 녀석을 두 개 더하면 90도지. 그럼 요 삼각형에서 이게 90도니까 요렇게 두 개 더하면은 90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알파면 여기도 뭐라는 얘기야? 알파가 되겠네. 자, 이거 다 된다. 이거 다 된다. 여기는 뭐가 돼요? 사인 알파에다가 안쪽으로 떨어지니까 사인 알파 뭐죠? 코사인 알파 곱해진 거 맞지? 이해되겠어?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이런 쪽으로 옆에다가 수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들면 요만큼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두 개 비교하면 요 동의각이죠. 평행하니까. 여기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야. 재밌다. 자, 재밌다고 생각해야 돼. 알파야. 그러면 여기에 사인 알파니까 요거 길이도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사인 알파의 아래쪽으로 떨어졌으니까 코사인 알파 요렇게 쓸 수 있지 않소? 맞죠? 그러면 결론은 이 두 개를 합한 녀석은 이 길이랑 똑같지. 이거는 1이니까 아래쪽 떨어진 사인 2알파가 되잖아. 그래서 이 식으로 사인 2알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여기가 사인 알파면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인 알파의 높이 사인이니까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죠. 됐지? 맞죠? 그러면 요 길이도 당연히 뭐가 돼요? 사인 제곱 알파야. 왜? 사인 알파 곱하기 높이니까 사인 알파잖니. 그러면
요렇게 다한 녀석인데 요렇게 내려오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이건 얼마 돼? 코사인 2알파. 오케이, 이해됐어? 코사인 2알파 이해됐죠? 그러면 결론은 코사인 2알파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여기 나오는 식에서 전체 이만큼 뭐죠? 이만큼 1이에요. 1에서 얼마 돼? 2사인 제곱. 요거 두 개 뺀 거니까 1 마이너스 얼마 돼? 2사인 제곱 알파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여기가 지금 코사인 알파잖아. 이게 맞죠? 이게 코사인 알파면 요것도 얼마 돼?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죠. 맞습니까? 여기서 코사인 알파잖아. 여기 코사인 알파니까 요 삼각형의 알파가 되면 이쪽은 코사인 사인 알파가 만들어지고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면 요 녀석 자체의 포인트에서 요걸 하니까 요만큼 길이는 얼마요?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된다 이거지. 이해되겠어요? 이게 코사인 제곱 알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코사인 제곱 알파가 이만큼의 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를 이쪽으로 늘려서 선생님이 표현해도 됩니다. 표현해도 되는데 이쪽을 선생님이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똑같이 요렇게 연결하면 요런 삼각형이 하나 나오죠. 그럼 요것도 동일하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도록 만들어 놓고 풀면은 계산이 충분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겠는데 코사인 2알파는 요만큼이 지금 1인 상태고 코사인 제곱 알파죠. 그래서 이 녀석을 만들 때 우리는 코사인 제곱 알파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1이니까 이만큼 1이잖아. 코사인 알파에서 보면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이만큼이 얼마 되죠? 지금 현재 1이죠. 1인 상태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알파 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를 우리가 다시 2 코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해되죠? 코사인 2알파 계산하는 것이. 자, 요거 1이고 여기서 봤을 때 요것도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1이지 1. 맞지? 이만큼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을 구하려 할 때는 요만큼을 빼면 되죠. 전체에서.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판단해도 되고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런 결과를 만들 수 있고, 또다시 여기가 코사인 제곱 알파니까 요만큼이 사인 제곱 알파니까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를 해도 동일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풀어도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해당하는데 여기는 일단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 두 개만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걸 뭐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삼각함수의 2배각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2배각 공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2배각 공식이라고 주어진 녀석에서 바로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탄젠트 2알파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 식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뭐냐면 코사인 2알파라고 하는 것이 1-2사인 제곱 알파라고 하는 요 식에서 선생님이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냐면 2사인 제곱 알파는 1 코사인 2알파.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사인 제곱 알파는요 2분의 1 코사인 2알파라고 하는 재밌는 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뭘 보냐면 만약에 여기가 반에 해당하는 알파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반이니까 얼마? 2분의 알파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우리가 뭐로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사인에다가 제곱에다가 2분의 알파라고 한 녀석 자체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이건 얼마?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역시 반드시 외워둬야 될 공식이 되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인, 코사인에 관련된 어떻게? 모양이 알파라는 각에 반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하프 앵글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반각 공식 그죠?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반각 공식은 꼭 외워줘야 돼. 왜냐하면
이 반각 공식은 나중에 뒤로 갔을 때 삼각함수의 적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각 공식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시 두 번째 식에서 표현을 하면 역시 여기서도 코사인 제곱에다가 2분의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코사인 반각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봤네요. 자, 이 두 가지가 전체 머릿속으로 기억이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뭐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도 공식화할 수 있겠다. 왜?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되기 때문에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분의? 예분의 2에,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삼각함수에서 반각공식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제 부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각공식 3개를 봤는데 이 3개의 반각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 공식들입니다. 꼭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 22.5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산을 풀 때 자, 이거는 결국에는 얼마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반각 공식을 써서요. 45도를 2로 나눠놓은 녀석의 제곱을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녀석 자체는 22.5도가 되는데 사인에다가 이 녀석을 제곱을 해서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반각 공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이 각의 2배 얼마죠? 45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얼마냐? 그러면 2분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2 마이너스 루트 2에다 나누기 4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사인 45도가 아닌 22.5도는 결국에는 이 녀석은 뭐에 해당하므로 1사분면 각이니까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2분의 루트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이래서 우리는 반각이라고 하는 걸 써서 22.5도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반각 공식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삼배각 공식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게 공식이 많지. 그러나 그거 다 외워줘야 합니다. 자, 삼배각 공식으로 한번 가볼 텐데 삼배각 공식은 우리가 3배의 각을 우리가 푼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알파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되죠? 각을 3알파라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인 3배각 공식은 사인 3알파는 결국에는 사인에다가 알파 플러스 얼마죠? 2알파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 식은 결국에는 신, 코프, 코신 사인 알파, 코사인 2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2알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고 이 사인 3배각 공식을 사인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사인 2알파를 사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2 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죠. 사인 2알파는 자 표현할 때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처음에 사인 알파가 되겠고 마이너스 2 사인 3승 알파 플러스 여기는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고 그 결과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2 사인 3승 알파의 플러스 2 사인 알파가 되겠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2 사인에다가 3승 알파 플러스 2 사인 알파 마이너스 2배에다 사인 3승 알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3 사인 알파 마이너스 4배 사인 3승 알파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또 하나 유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사인 3배각에 해당하는 사인 3알파는 3 사인 알파 마이너스 4 사인 3승 알파라고 외워두기로 합니다. 외울 때 쉬워요. 사인 전부 다 3, 4, 3, 4.
3, 4고 큰 숫자 떠나서 3, 4에 마이너스 붙고요. 작은 숫자 앞에는 1차, 큰 숫자 앞에는 큰 숫자 3차가 온다고 외우면 됩니다. 외워. 그러니까 사인, 그쵸? sum, 그쵸? 알겠습니까? sum, 이해할 수 있겠지? sum,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sin, sum, 알겠습니까? 3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3알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거꾸로 사인과 코사인 반대로 합니다. 4 쓰고 3 쓰고 마이너스 붙이는 건 똑같고요. 숫자 클 때 세제곱을 붙여주고 숫자 작을 때 1차를 붙여준다. 코사 알겠습니까? 코사 사인 3 코사 이제 좀 어쨌든 간에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냥 외워.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개 드립을 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외웁시다.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탄젠트 3알파는 사실상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알았죠?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탄젠트 3알파는 코사인 3알파분의 사인 얼마? 3알파를 써서 푸는데 코사인 3알파는 4 코사인 3승 알파 마이너스 3 코사인 알파 여기는 3 사인 알파 마이너스 4 사인 3승 알파인데요. 탄젠트를 이용하려고 계산하다 보니까 탄젠트로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뭐 하냐면 위아래를 전부 다 제곱 차수인 3승 알파로 다 나눠버려요.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는 4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고요. 코사인 3승이니까 3에다가 코사인 제곱 알파죠. 약분하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분의 1이니까 얼마? 시칸트 제곱 알파가 되고 여기다가 들어가면 코사인분의 사인의 3배에다가 탄젠트 알파가 하나 생기고 코사인 분의 얼마 돼요?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하나 생기니까 시칸트 제곱 알파 생기고 마이너스에다가 4배의 탄젠트 3승 알파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시칸트 제곱 알파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탄젠트로 표현할 때 1 플러스 탄젠트 뭐냐? 제곱 알파가 되니까 요 세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식이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좁아서 안 쓸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를 넣으면 이게 전부 다 탄젠트로 바뀌지 않겠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탄젠트 300합공식까지 한번 봤습니다. 아주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공식들이 또 있죠. 그거 또 외워야 되겠습니다. 외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걸 한 다음에 힘들었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